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트위터 등 모멘텀 주식과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등 경기 민감주 매도세가 두드러져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0.78% 내린 16,401.02%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38% 하락한 4,080.76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 내린 1,867.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3.6% 감소했으나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무역 적자 규모가 40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무역 적자 419억 달러보다 3.6% 낮은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4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분석기관은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국 주택가격은 2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과 주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지수는 0.35% 하락했고 독일 지수도 0.65% 내렸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0.7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유로존의 4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난달과 같은 53.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도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유럽연합 11개국에서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 토빈세가 시행됩니다. EU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 시행에 합의했다고 미셸 슈핀델레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전했습니다. 이는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의 거래에 우선 적용되며 2016년 초부터 제한된 범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주가 하락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요 0.78% 하락한 16,401.0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8% 하락한 4,080.76포인트로 마감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요 0.9% 하락한 1,867.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바클레이즈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은 0.35% 하락한 6,798.5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0.77% 하락한 4,428.0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도 0.65% 하락한 9,467.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로 오늘 우리 증시는 3거래일 만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4월에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굿모닝 대박예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첫 순서는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한 5개월 만에 다시 수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리스크로 꼽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쪽하고 중국의 경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는 조금 리스크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도 성장치도 조금 내렸는데요. 종전에 3.6에서 3.4로 0.2%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발표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프레스 릴리즈 화면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번에 발표된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배포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밑에 여러 이코노미스트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인데요. 2.6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2% 언저리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올해는 2.6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는 3.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유로 지역인데요. 유로 지역도 2013년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올해는 1.2로 종전의 1.0보다는 0.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1.7로 올해보다도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1.2,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2로 제시를 했고요. OECD 국가 평균은 2.2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2.6, 유로 지역이 1.2, OECD 주요 선진국에 포함된 국가들이 2.2 정도니까 현재 미국의 성장률을 나머지 OECD 국가들이 현재 열심히 쫓아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중국은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4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때 중국의 GDP 수치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8에서 4.0으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고 내년도는 4.2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좋지 않은 부분이 이제 러시아 쪽인데요. 올해 우크라이나 이 크림반도 사태의 영향 때문에 0.5% 성장이 그칠 것이다. 이 부분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들의 톤들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여기 제목만 보셔도 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그 신흥 경제 성장국의 경제들이 조금은 리스크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을 수치상으로 좀 파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은 도요타의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라고스라는 그 지역의 현재 물류센터가 어지럽게 나온 부분인데요. 이 신흥국의 그 물류센터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 걸려 있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혼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죠. 3월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큰 요인은 미국 내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일유나 세일가스 이런 쪽에
낮은 가격으로 자국에서의 소화가 적극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수입을 좀 줄여가고 수출은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상무부의 오늘 발표 내용 관련된 자료 화면부터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위에 써 있습니다. Department of Commerce 해가지고 상무부가 발표한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트레이드 밸런스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녹색은 현재 그 수입의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무역수지 적자폭이 현재 움직이는 이런 밴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2월보다도 3월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404억 달러로 약 3.6%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에서는 자본재 수출이 21억 달러로 아주 좋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산업재와 부품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그 다음에 여러 여타 기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이나 주류 이런 쪽의 내용들도 소폭 현재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수입 쪽에서는 소비재 수입이 12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는 뭐 식료품이라든지 주류 이런 부분도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자본재도 약 9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도 여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3개월 무역수지 적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현재 좀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때 나타났다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 이런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홍콩이나 브라질 이런 쪽에서는 현재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적자를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204억 달러로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지난해 월별 수치로 보면 30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4억까지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중국의 수출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미국의 수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도 아주 헤드라인만 아주 짧게 뽑았습니다. 그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 대비 3.6%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무역수지는 1분기 때 0.1%포인트 GDP가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약 0.8%포인트 정도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추후적으로도 줄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이 부정적 효과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희망적인 톤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유럽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2월 부진에서도 반등한 수치죠. 네,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그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유로스탯의 그 발표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0.3% 올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로존과 EU 28개국 공교롭게 모두 0.3%
3월 수치가 2월 대비 올라섰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로 지역이고요.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28개국 EU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U 지역도 현재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유로 지역도 현재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선인 100에서는 조금 미달한 상태인데요. 이 기준선 100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2010년도 수준에는 다소 현재 소매 판매가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EU 국가와 현재 유로존의 흐름들이 밑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ECB의 입장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소매 판매가 많이 증가한 부분에서 프랑스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2.3%, 지난번에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올라섰고요. 포르투갈은 1.7%, 독일은 0.7%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는 좀 좋은 추세를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은 다소 좀 처진 부분이 이번에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수치가 2월보다는 0.2%포인트가 유로존 18개국이 현재 올라선 부분이고요. 특히 음식료나 주류, 담배 이쪽의 내용들이 2월 달에 0.3%포인트 플러스에서 3월 달에는 1.3%로 1%포인트가량 올라섰습니다. 이런 점이 좀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EU 28개국도 0.3%, 2월 달에도 0.3%였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은 커다랗게 현재 변화가 없는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서도 보시면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현재 유통업계의 가방 매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카트 안에 작은 여자아이가 현재 상품을 보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은 예상치는 마이너스 0.2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0.3으로 나와서 상당히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을 좀 상징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에 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이 급기야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내전 양상은 이게 상당히 지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군과 적군을 상당히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민들 내부에서 친러시아 진영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보수 진영이 현재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는 자신의 특별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내부적인 충돌로 우크라이나가 자멸해가는 이런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독일의 외무장관이 어젯밤에 좀 시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영국의 가디언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독일의 외무장관입니다. 프랑크 월터 스탠마이너 이렇게 썼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거의 전쟁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once German minister 이렇게 썼는데요. 외무장관의 발언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U 지역에 수출하는 가즈프롬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인데요. 석유나 유류 이런 쪽에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준정시 상태에 거의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시사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뭐 여러 그 지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슬라브 그 도네츠크주 외곽입니다. 슬라반스크에서 약 20명 정도의 그 내부 충돌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밑쪽이 크림반도인데요. 여기 뭐 도네츠크 지역이나 루안스크 지역 이런 그 주요 그 도시들에서 현재 친러시아 진영과 친우크라이나 진영의 주민들끼리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러시아의 그 에이전트들 일부 무장 세력들이 함께 현재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그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현재 쭉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뒤쪽에 이 스탠 마이너 장관은 동부 지역의 유혈 사태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conflict can be brought to a halt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이 뭐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화면은 이번 그 유혈 충돌 사태로 인해서 그 장례를 지내는 주민들의 화면과 여기 신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상자를 치유하기 위한 장례식은 또 치러야 되는 이런 그 슬픔 속에 우크라이나도 같이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내전 사태는 내전의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25일 날 과도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전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과도 정부의 현재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외부로부터 특히 미국과 EU 쪽에서 현재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부 정세를 다독거리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점점 더 그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옐런 의장이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출석 연설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옐런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GDP 수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네.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GDP 수치와 관련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그 질문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휴를 푹 쉬는 동안 4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28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업률은 6.3%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참여율이 62.8%로 3월 63.2보다도 크게 떨어진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옐런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인데요.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현재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신의 식견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이터는 Long Bond Price Rise 이렇게 썼는데요.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강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것인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4 정도고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2.6%까지 현재 강세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국채 강세 기조를 가져가는 이런 요인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호전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실업률이 점점 좋아지면서 굉장히 고용시장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얘기 전해주시죠. 지금 지난번에 비농업 부분에서 28만 8천 명 정도가 시장에서 늘어났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6.3%가 됐어요. 시장에서는 6.6%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6.3%가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 목표치였던 6.5%가 이제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테이퍼링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배고프 시행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찰스 플러서가 오히려 시장에 나와서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실업률 하락에 있어서 고용이 증가한 건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구직 포기자를 산정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은 결국 시장을 떠났고, 다만 이제 고용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구직 포기자가 돌아오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실업률이 이제 6.3%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갈 거냐, 연준이, 아니면은 연준이 그동안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따로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기로에 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주 후, 그러니까 2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3주째니까 이제 이번에 2주 후에 나오는 FOMC 회의록,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6.3% 때문에 6.3% 아마 FOMC 의원들이, FRB 의원들이 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새로운 가이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2주 후에 이 고용시장에 대한 결과 때문에 시장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구체적 수치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 어떤 수치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제공해야 될 만한 명분이 생겼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6%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구직 포기자에 대한 부분, 또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을 자네 델런이 예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 이번 고용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좀 조만간 이루어질 예상이네요. 금리 인상은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6월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6월 정도. 현재 속도라면 6월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6월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년 2015년까지는 유지될 수도 있고, 뭐 2016년까지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회피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업률이 시장에서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구체적 수치인지 아니면은 이 실업률을 완전 배제한 새로운 지표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명분이 이번에 실업률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당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조만간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코멘트가 다음 주부터 11%나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내용 전해주실까요? 실업률이 나왔기 때문에 실업률 이후에 한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가 조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 주부터 11% 정도가 빠져서 1929년도의 대급락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근거 자료는 제시를 안 했죠. 과거의 차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급락이 온다 그러면 30%나 40% 올 거야가 거의 대세였는데 11%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조정은 큰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제기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조정의 폭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은 이 경고를 보냈지만 자기도 확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조정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 주가 지난 이유라 그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폭이 제한돼 보는 모습이 나오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올해 시장은 위로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정폭에 대한 깊이를 굉장히 급락으로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닥터들이 막 파버는 여전히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경고했던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경고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폭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도 지금 여기를 이 지점을 마지막 그 하락의 시그널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삼봉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삼봉이 어디였냐면 여기서 요 두 번째 연결해서 여기가 삼봉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다시 요 지점에서 두 번째 연결, 세 번째 다시 삼봉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온다. 그 얘기죠. 기술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번에 돌파되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조정이 올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번 주에 우리나라 만기주죠. 미국도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만기주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기 전주에 하락을 하면 만기주에 올라가는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이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우리나라 조정과 미국이 같이 조정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 주에 오히려 만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시장에 약간 제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주영 한은 총재가 이번에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적어도 좌측 깜빡이를 키면 좌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틀 전에 했죠. 그러면서 적어도 3, 4개월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것이다. 갑자기 깜짝 쇼는 절대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비껴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우리는 약간 반대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의 미국 차트를 본다면 뭐 조정이 약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위쪽으로 다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에서 아마 그 급락을 얘기했던 조정론자들은 거의 시장에서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좀 큰 상승을 보세요?
아무래도 추세를 이탈하니까 상당히 많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4월 제조업 경기 지표가 4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4월 확정치는 48.1을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 지표는 좀 여전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지난번에 HSBC하고 중국 통계청하고 지표가 같이 나오죠. 근데 보통 통계청이 늦게 나오고 HSBC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HSBC가 지난 그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걸로 나왔었어요. 48.3년 정도로 잠정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확정치 나오니까 48.1이 돼서 소폭 개선이 아니라 그대로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의심의 노출에는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의심의 노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이 우리는 경기가 괜찮다,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고 7.5%의 목표치는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실제로 노무라증권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아주 위험함에 와 있다. 적어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예상했던 7.5%의 목표치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무라증권에서도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GDP를 산정할 때 부동산 비율을 16%밖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이코노미스트 애널들, 다른 뭐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26%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조금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목표치가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HSBC가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원하는 쪽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꾸 이걸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실패한 부분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시장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시진핑 일것처럼 결국 항복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항복이 상당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올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청개구리장이죠. 디커플링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국장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주열 하는 총재의 언급이 시장에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경제 성장이 좋을 수 있다는 이주열 하는 총재의 언급이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는 전혀 그런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경제 GDP는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체감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라도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미국과 반대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다시 61선 회복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또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연휴 전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소식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닉스가요, 1분기 영업이익이 953%나 증가하면서 급등했는데 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렇게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네. 네. 일단 뭐 사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연휴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 뭐 외국인들의 어떤 뭐 심리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당장 뭐 내일 옵션 만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4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LG전자라든지 IT 관련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이고, 결국 실적이 일정 부분 좋은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뭐 외국인과 기관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 종목들은 또 매도세를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이제 20만 원이 깨지고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시장도 비슷한 부분들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전체 시장을 사는 느낌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2분기까지도 실적의 상향 조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턴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오늘까지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반대적으로 아마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뀌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아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낙폭 가대주는 매수세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의 움직임도 아마 연휴 전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좀 매도세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뭐 뉴욕 시장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뭐 출발권의 영향에서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한 오늘 정도는 사실 외국인이 순매도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내일 옵션 만기 이벤트와 그리고 유럽의 통화 결정, 양적 완화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에 아마 좀 외국인도 오늘까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 소식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 뭐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3.8%에서 4%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4%에서 4.2%로 높이는 그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일단 OECD 결정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이 부분들은 일단 우리 경기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실 1분기 대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사실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소비도 진작이 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는 올라가질 못하고 경제 성장률이 일정 부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2분기, 3분기까지 기업의 어닝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위닉스가 위니맥스와 인수합병건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첫 번째 이슈 때 말씀하셨던 좀 기대감과 실적이 있는 그런 IT주죠. 그렇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수합병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금요일 이제 수요일이었죠. 목요일 쉬고 금요일에도 거의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약 44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약 953% 정도. 거의 뭐 작년에는 실적이 미미했던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뭐 실적으로 보여줬다. 사실 작년에도 그 위닉스가 가습기라든지 제습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마켓 셰어를 많이 차지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올해는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적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결국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스마트 부품주는 아직 한 달 정도 반짝 상승한 이후에 실적 기대감들이 약간 갤럭시 S5 신제품 출시 이후에 실적 기대감들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던 이슈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망, 오늘도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살짝 잦아들긴 하겠지만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고 좀 하락할 걸로 출발 예상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연휴 이후에 사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순매도가 좀 잦아들지 여부 이 부분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긴 힘들 것이다. 뉴욕 시장도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겨진 오늘 하루 아마 좀 간망세가 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내일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이냐. 계속 지난달 지지난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양적 완화 실시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촉각에 곤두서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 유럽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국내 자금의 유럽계 자금 유입 가능성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